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2차 유행의 조짐, 달러와 주식은 어떻게 될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실은 제가 며칠 전에 코로나 2차 유행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식의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증시가 대폭락하고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던 게 딱 3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는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고 곳곳에서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달러와 증시는 안정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증시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황색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이고 파란색이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2차 유행 때문일까요? 그럼 지금 코로나의 현 상황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코로나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50명 아래로 이 수치가 관측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매일 2만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간 주가는 왜 꾸준히 올랐을까요? 조금 이상합니다. 주가 반등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2차 경기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기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다시 달러가 급등하고 주식이 하락할지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코로나와 달러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는 상승하고 위험자산인 주식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와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달러 인덱스, 나스닥 지수를 모두 한 장에 담았습니다. 여기에서 아래 빨간색 막대기는 미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이고 위쪽에서 파란색 차트는 달러 인덱스, 주황색 차트는 나스닥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달러는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게 보이시나요? 달러 인덱스 103으로 달러의 고점을 찍었던 3월 20일에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5,300명에 불과했고 나스닥 지수가 저점을 찍었던 3월 23일에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1,400명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절정에 도달했었던 4월 4일에는 달러와 주가는 이미 진정된 이후였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 감소 방향성이 달러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100%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는 3월 달에 이미 한번 겪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사태에 어느 정도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2018년도에 한국에서 북쪽 나라와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남북 경협주가 몇 배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북한과 협력을 한다는 비슷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었지만 그 이후 주가의 상승폭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러한 이슈에 무뎌져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늘 신선한 것을 원합니다.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냉면을 먹으면서 주가 상승이 한번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판문점이 아닌 평양에서 냉면을 먹어줘야 주가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판문점에서 냉면을 또 먹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날마다 4만 명 이상 발생하지 않는 한 코로나로 인한 2차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에 목매는 것보다는 차라리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체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달러는 미국의 화폐이기 때문에 주가와 비슷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인 달러와 위험자산인 주식은 확실히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제가 여러 차례 써먹었던 장표인데요. 달러 약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완화, 유동성 공급, 유로화 강세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 문제는 좀 전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는 달러 강세의 요인인 것은 맞지만 과거처럼 확진자 수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는 한 달러 급등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차 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 공급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연준으로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 회사채 매입이라는 떡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연준 회의 때에도 연준에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해 줄 거라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연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네들 먹미? 수익률 커브 컨트롤, YCC? 노노, 그냥 기존대로 양적 완화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준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뭐든지 할 거다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이건 립 서비스에 불과했죠. 연준에서 진짜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했으면 우리 9월부터 YCC 수익률 커브 컨트롤을 도입하면서 국채를 매입할 거야. 이런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어쨌든 파월의 유동성 공급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으로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달러 상승이 유발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YCC를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와야겠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 봅니다. 결국 파월 의장도 시장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로화 강세로 인한 달러 약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로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위로 상승할수록 유로화가 강세인 것을 말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유로화는 약세를 나타냅니다. 최근 들어 유로 회복 기금 이슈로 인해서 유로화가 다시 1.14 부근까지 강세로 올라갔었지만 유로 회복 기금 이슈가 지연되면서 조금씩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유로화 환율 전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춤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 역시 제가 아마도 일주일 전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로 회복 기금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쯤에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올 거다 이런 기사가 시장에 나왔었는데 제가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유로 회복 기금에 대한 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기사는 물론이고 영어 원문의 기사 또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찾아낸 게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 기사입니다. 기사 첫 번째를 보시면 유럽 지도자들이 금요일날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뭘 위해서? 7,500유로의 유로 회복 기금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겠죠. 과연 유로 회복 기금을 기부금 형태로 줄 것인지 대출 형태로 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몇 대 몇 비율로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논의할 거라 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일주일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로 회복 기금 코로나 펀드가 잘 해결되고 유럽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은 이러한 것을 토대로 유로화는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유로화 강세는 상대적인 달러 약세를 유발하게 되죠. 제 생각에는 유로화가 지금 전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있지만 결국에는 유럽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유로화는 점점 강세로 가고 달러는 점점 약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경기가 워낙 바닥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유럽 경제 지표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유럽 각국의 정상들도 서로서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정책 이슈, 그리고 유로화의 약세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강달러 현상과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미국에서 4만 명 이상 나오지 않는 한 크게 이슈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고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정책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의 성향 자체가 친시장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동성을 다시 공급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화 약세 역시 유로화가 지금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약세로 갈 수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강달러와 주가 하락 이 현상보다는 약달러와 주가 상승 이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투자를 할 계획이고 영상과 멤버십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앞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가고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고 유로화가 계속 약세로 접어들면은 달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 주봉 차트입니다. 이 자료 역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달러의 지지선은 96 부근입니다. 지금 96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달러 약세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죠. 지금은 달러 인덱스 강세 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하고 다만 이 추세가 약세로 전환될지
아니면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할지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 달러 인덱스 103을 찍은 이후에 달러 인덱스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간중간 101, 100 이 정도 고점을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춰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미중 무역 전쟁 같은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2차 대유행 조짐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97을 잠시 돌파했었지만 다시 97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즉 고점을 점점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달러 인덱스는 또다시 고점을 낮추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위기 직전에 달러 인덱스는 95 아래로 떨어졌었지만 지금은 96 아래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순 없고 전 저점인 96 부근을 체크하는지 확실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